음양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7회 일행일방시대. 일행일방시대. 일행일방시대란 오행오방의 방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고사의 선천시대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한 군데에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에 비밀을 담고 있는 부도지를 통해 이러한 비밀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밝혀지지 않았던 우리의 역사무대 1월 5학을 중심으로 상고사의 얘기들을 전개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음양오행의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시원지 제1장 마고성. 자, 지금부터는 부도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내용들을 지도와 함께 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도지 제1장.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중에 사방에 4명의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씨요, 둘째는 백소씨요, 셋째는 천궁씨요, 넷째는 흑소씨였다. 아리아넥스는 부도지의 흑소를 적소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음양오행설의 음양가 오행, 오방의 주인공, 그리고 그 오방의 나라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 오방의 황제인 오제의 정체와 왜 오방의 색깔이 황적, 흑백, 청이 되는지 그 이유들을 모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냥 다른 유튜브와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입증과 정확한 설명 없이 두리뭉실 넘어가면 그것은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가 아닌 것입니다. 궁희의 아들 황궁과 청궁은 곧 황인종이며 소희의 아들 백소와 적소는 백인과 흑인으로 이 중 첫째가 황궁씨로 이분이 종가인 마지였던 것입니다. 상기 부도지의 내용 중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순남을 인용합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을 흑양, 황양, 진주, 강주, 수지, 창의, 은영, 상산, 만노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영웅 상산의 조자릉이 바로 이곳 출신으로 충청도 진천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신라 때 흑양군, 흑은 혹, 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흑과 황은 동일한 의미로 진천의 군명 황양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황주는 금강산과 왕부의 중심 관중의 박토지역을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상기 신증동궁 여지승남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황이 곧 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기에서 황궁씨의 황이 곧 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기의 내용 중 넷째는 흑소씨였다의 내용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는 흑소가 아닌 적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궁과 소의 직계선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휘의 후손 황궁, 청궁, 소희의 후손 백소와 적소. 주역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상기의 짧은 문장에 이미 오방색인 황, 흑, 청, 백, 적의 색이 전부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으로 천부를 봉수하여 선천을 계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부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북쪽으로 화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 한강에 임하였다. 산하가 겹으로 둘러싸이고 사방으로 도로의 거리가 바르고 평균하다. 북악이 뒤에 솟았으니 궁전이 빛을 도하고 남봉이 앞에 높았는데 성곽이 사면으로 둘렀다.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설었으니 금성 천부로다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진산 화산에 금성 천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양을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지에 등장한 천부가 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화산, 금강산, 한라산으로 둘러싸인 이곳 한양 장안의 관중이 만중산의 중심 천혜의 요새로 이곳 관중이 바로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입니다. 이곳이 부도인 박토이며 또한 25사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던 박토였습니다. 이곳이 또한 난생신화의 무대 알탄인 알땅으로 오르도스로 만중산의 중심 관중이기도 합니다.
관중이 인류의 시원지였습니다. 관중에 있었던 금성 천부가 바로 제왕의 성인 한성 불이부도성인 국내성입니다. 관중의 한양인 장안을 지칭하는 고유 언어가 천문만호입니다. 만중산의 적경지역인 이 관중에 수많은 관문이 있었고 이곳 관중에 만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중 안을 살펴보면 넓은 평지의 지역들이 있으며 그곳의 지어국들이 조그맣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낙양은 10만호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한양 장안보다 10배가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곳 관중 중심에 금성 천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기에서 인류를 궁과 소로 나눈 이유는 직계의 선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기에서 첫째인 황공씨가 인류의 종가인 마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종가의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한민족이 유일합니다. 즉 전 세계 종가가 바로 코리안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인 황공씨가 누구였는지 눈치채셨는지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직계 선조들이십니다. 코리안이 동이라고 하는 막말은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이라 하는 말이니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실달성과 허달성. 마고성은 인류 및 문명의 시원지이면서 80여 년 전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있었던 우리의 예토이기도 합니다. 부도지 제2장. 선천의 시대 마고성은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일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판려의 음만이 하늘에서 들려오니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도 또한 이 음에서 나왔다. 이것이 짐세이다.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대성과 실달성, 허달성의 존재를 신정동국 여지승남을 통해 밝혀봅시다. 만약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그곳이 우리의 역사 무대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승남이 그곳이 우리의 역사 무대였는가에 대한 입증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의 역사 무대가 맞다면 그것을 서술한 신정동국 여지승남이 이를 철저히 입증할 것입니다. 마고대성이란 신정동국 여지승남을 활용 시 가장 앞에 있는 한자의 지명을 항상 중시해야 되는 것으로 마고대성은 마의 그 지명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마고의 지명부터 밝혀봅시다. 서울의 지명 중 마포가 있습니다. 이 마땅에 있었던 포구가 마포이고 현 광장시장을 마전이라고 합니다. 마땅에 있었던 밭이 또한 마전입니다. 이 역사 속 마지역이 경도인 서울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마도 서쪽으로 처음은 십리, 끝이 이십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도, 마고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치의 지역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의 십리 또는 이십리 거리에 마도가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강령,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르인, 조물주, 천주인,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왕님, 부처님의 계셨던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남원과 남양은 동일한 지명으로 천왕님인 부처님이 계셨던 곳은 천왕봉이 있었던 금강산 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십리 또는 이십리 가까운 거리에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천왕님이 계셨다고 하는 남양, 남원, 경주인, 동경의 위치를 알아야 왜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 남양의 십리, 이십리에 마도인 마고대성이 있었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과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 경주는 용왕님인 당구로의 천왕님이 계셨던 당구트라고 했습니다. 남양, 남원, 남평과 동경인 경주는 동일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까운 곳에 인류의 시원지 마고대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주인 남양의 근처가 바로 인류의 시원지 관중입니다. 실달성과 허달성이란, 그러면 마고대성이 있었다고 하는 실달성과 허달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달성을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대구의 군명을 달구와 달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대구의 군명이 달성으로 신중동국 여지승남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성현 부해남쪽 시비리에 있다. 본래 위화군 또는 상촌 창군이라 하는데 신라 경도왕이 수창군으로 고쳤으며 가창이라고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순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합니다. 화평전 수창궁 안에 있다. 경희궁 수창궁 소소문 안에 있으니 영경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개성부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 소소문 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 궁의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종과 태종도 이곳에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희를 선의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개천의 장소인 개성으로 경도인 서울이라고 합니다. 경도인 서울이 이곳 대구의 속현으로 대구는 몽골 역사에 나오는 대도로 왕부의 중심 인류의 시원지 관중 지역입니다. 역사 속 관중과 경도인 서울이 이렇듯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접경한 지역의 특징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성처럼 되어 있는 실달성이며 그 실달성 안에 넓은 평지들이 빈 공간인 허달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고대성의 달성 안에서의 실과 허의 구별이었습니다. 인류가 살고 있었던 곳은 물론 허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함경도 갑산의 군명을 허천, 이산, 갑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갑산의 군명이 허천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있었던 하천이 호천으로 이곳 함경도 갑산이 관중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경도 갑산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이요정 객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용담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이요정 현해북쪽 64보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신기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이요정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담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갑산이란 으뜸 첫 번째가 되는 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갑산이 바로 신시개천이 일어난 금강산입니다. 정원루가 갑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안도 기성의 건치현역을 인용합니다. 본래 고려의 만영군이었는데 성종 13년에 평장사 서야에게 명하여 여진을 공격하여 쫓고 성을 쌓아서 귀지라고 불렀고 고종 18년에 높여서 정원 대도읍으로 하고 종주목으로 고쳤다가 뒤에 주치를 마산의 남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신시개천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주의 기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관중지역의 평지 박토가 됩니다. 관중 안의 넓은 평지 지역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생겼다 해서 그것을 귀지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 허달성의 허주가 있었습니다. 어제 공주의 갑사에 다녀왔습니다. 갑은 갑 지역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 마고대성에 8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 마고대성에 여씨가 탄생한 여 지역이 또한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